앞에 독서지문 출제하셨던 선생님이 같이 출제한 것 같은 게 왜 그러냐면 얘 지금 집합의 포함관계로 설명하면 바로 이해돼요. 근데 자꾸 내용일치로 봐버리면 완전 대가리 깨지고 뭔 소리인지를 모르게 돼. 그러니까 자꾸 지금 이런 게 오답률 높은 게 이거 좀 심각하다. 계산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수학만 하고 있어. 전국이 다 그래 보니까. 자, 보세요. 명과 실, 이름과 실제 상관계를 명실의 문제가 주제 세팅으로 처음에 들어왔죠. 처음엔 정치윤리였다. 그러니까 정치윤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들어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얘는 도입일 뿐이야. 그러면서 어쩌다가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공송용 학파와 후기 묵자 학파겠죠. 그래서 공송용 학파와 후기 묵자 학파가 2단락 주제로 4단락 주제로 세팅이 된 거야. 자, 그럼 2단락 주제. 자, 공송용 학파는 뭐라고 하는지 볼게요. 첫 번째, 파생이 됐고요. 두 번째, 실과 물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명의래. 근데 솔직히 저는 2단락 초반부 보고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구조만 잡았어. 물에서 실이 나왔어. 물은 아직 분화되지 않았대. 그리고 실은 물에서 분화가 된 거래. 그리고 인간이 거기에 명을 붙였대. 그런데 원래는 인간과 무관한데 인간과 유관하게 분화를 시켰대.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 자, 다시 한번 그런데 공선령에 따르면 이것과 저것을 구분해야 된대.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 왜? 너무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얘기를 하기 때문이야. 이럴 때는 예시를 줘서 구체적인 사례로 이해를 시킨다고. 그래서 3단락의 원리 세팅을 하고 2단락의 원리 세팅하고 3단락에서 예시 설명을 하는데 이 무슨 얘기냐? 이 얘기야. 흰말과 말은 다른데 흰말을 말이라고 지칭해버리고 말을 또 흰말이라고 지칭하니까 오류가 생긴다야. 이해됐어요? 이것과 저것은 다른데 이것과 저것을 둘 다 이것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오류가 생긴대. 그래서 정확하게 1대1 대응을 하나하나 개체를 시켜줘야 된대. 무슨 얘기냐? 이 얘기죠. 흰말과 말은 다르대. 왜? 말은 형체고 희다는 색인데 왜 그걸 같이 부르네? 또 흰말을 구할 때 노란말 검말이 아니라는 거야. 따라서 말과 흰말은 다르다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시하는 실이 다르기 때문에 용법 구분을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잘 안 왔을 가능성이 커요. 하지만 4단락을 보면 이해가 되면서 제가 여기다 그려놓은 집합의 포함관계로 이해가 되는 거야. 후기 묵자는요. 흰말은 말이래. 잘 들어. 이거 논리학적으로 수학적으로 되게 틀린 얘기예요. 왜? A는 B이다는 수학에서 무슨 의미야? A 이퀄 B야. 근데 국어에선 쓰잖아. 맞죠? 제 차도 타죠. 맞잖아. 흰말을 타는 것은 말을 타는 것이라고 하면서 반대했는데 왜지? 이것과 저것이 같다고 봤다는 거예요. 뭐가 같다는 걸까? 자, 흰말은 흰말이면서 말이래. 검은 말도 검은 말이면서 말이래. 즉, 이 얘기죠. 자, 집합의 포함관계로 표현해봐. 자, 그래서 우리 공손용 학파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판단해보라고. 끝났죠? 이해됐어? 즉, 공손용 학파는 형체와 색은 다르기 때문에 둘은 완전히 구분된다고 본 거예요. 됐어? 말과 흰말은. 하지만 묵가, 후기 묵가 학파는요. 말이라는 전체 집합 안에 흰말도 있고 검말도 있다고 본 거야. 그리고 뒤쪽 보면 학얘기도 나오죠. 학얘기 왜 나온 거야? 학이라는 전체 집합 아래 A라는 학도 있고 B라는 학도 있고 C라는 학도 있고 점점점도 있다는 거야 지금. 즉 집합의 포함관계로 3단락 4단락 설명하면 바로 처리가 되죠. 이해됐어? 이 아이디어를 잡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필기하세요. 필기. 여러분 어차피 3시간은 듣다 가야 돼. 필기하세요. 그래야 덜 힘들어. 여러분 몰입이라는 영상 끊었다 바로 가. 플로우라는 개념이 있어. 물화일체야. 그래서 공부하는 친구들이나 게임하는 친구들 보면 막 10시간씩 해서 안 힘들어해. 마라톤 선수들 2시간, 3시간, 4시간을 뛰어도 안 힘들어하는 이유는 물화일체 상태에 왔기 때문이야. 영어로는 몰입 플로우라고 합니다. 동양에서는 물화일체라고 합니다. 그냥 적절한 자극과 적절한 난이도와 적절한 집중력이 어느 순간 여러분을 그렇게 무아지경으로 가져가고 그럼 몰입이 되지 않으면 그 무엇도 이루어지지 않아. 몰입하는 것도 습관이고 연습이야. 간단하다. 적절한 자극, 적절한 난이도. 필기하시라고. 손이 바빠야 돼. 그래야 잠도 덜 오고 그래야 집중도 되고 그래야 이 순간이 덜 힘들어요. 자, 5단락 후기 묵가가 명과 실의 엄격한 1대1 관계를 이렇게 부정한 것은 원인이 있다는 거죠. 왜? 명 때문에. 명에 대한 생각 차이가 있었던 거야. 특히 후기 묵가는 실에 따라서 명이 달명, 유명, 사명인데 달명, 유명, 사명은 뭐냐? 달명은 가장 포괄적인 개념이야. 권속룡의 물이야. 유명은 뭐냐면 종류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또는 최하위 개념보다는 상위 개념이야. 마지막 최하위 개념은 고유명사까지 떨어져. 됐어요? 결국 무슨 얘기예요? 그것에 대응하는 대상이 하나냐 둘이냐 둘 이상이냐에 따라서 유명인지 사명인지 좀 더 상위 개념인지 하위 개념인지 나눠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최하위 개념은 하나겠죠. 사명.
그리고 유명은 그걸 좀 묶을 수 있는 두 개 이상이겠죠. 달명은 더 포괄적인 개념이겠죠. 라고 포함관계로 얘기를 한 거야. 근데 굳이 따져주자면 뭐라고? 이거라고. 마지막 오달락도 정리해보자. 그려봐. 오달락 벤 다이어그램으로 옆에다 그려봐. 30초 드립니다. 오달락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라고. 수업을 들었으면 그릴 줄 알아. 안 듣고 있잖아. 씨. 어허. 자, 전체 집합 U라고 하면 또 모를 것 같다, 야. 자, 그럼 봐봐. 부분 집합 원소 하나하나를 뭐라고 죽여야지, 여기서? 각각 하나하나가 뭐야, 여기서? 고유명사가 될 수 있는 거잖아. 개체 하나하나니까. 이름 하나. 베이노, 박서준. 갑자기? 그럼 봐. 얘네는 고유명사 하나하나니까 뭐겠어? 사명이죠. 됐어? 근데 어쨌든, 베이노도, 차은우도, 박서준도 다 남자 사람이잖아. 남자 사람이라는 집합 안에 넣을 수 있으니까 종류를 나눌 수 있는 유명이겠죠. 이해됐니? 더 상위 개념은 뭐라고? 달명이라고.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집합 포함관계로 하면 마지막 달락도 봐. 벤 다이어그램 하나로 퉁 치고 끝난 거야. 이 발상을 아까 어디서 할 수 있었어요? 아까 어디서 할 수 있었어, 우리? 발명, 특허 범위 가지고 했었잖아, 얘를. 범위잖아, 범위. 됐어? 그러니까 이 문제를 출제하신, 독서를 출제하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이거 아마 3월 서울시보다 훨씬 적은 선생님이 들어오셨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문제 유형이 되게 비슷해. 그러니까 오답 유형도 되게 비슷하고, 그러니까 즉, 뭐냐면 아까 여러분이 오답률 1등, 5등이 둘 다 문학인데 틀린 게 거의 똑같은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문항의 창의성이 없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문항마다 보이는 지문, 그러니까 지문이라는 게 사람의 핑거 피팅을 얘기하는 거야. 문항마다의 개성이 좀 없었어요. 바꿔 얘기하면은 한두 집단이 냈다는 의미야. 또는 한두 서담이 냈다는 얘기야. 그런 것도 읽히는 거야, 이렇게. 어쨌든지 간에 집합의 포함관계 잡으셨으면 딱 보였죠. 됐어, 여기까지? 그럼 봐. 자, 후기묵가는. 후기묵가는 공손용은 공손용과 후기묵가는 공손용과 후기묵가는. 보여요? 그래서 후기묵가라는 공손용이라는 비교 대조라는 당연히 글 전체의 주제 전개 방식 물어볼 수밖에 없죠. 됐어? 그럼 벤다이그 그려놨더니 바로 보이네. 하나하나가 사명이잖아. 달명이잖아. 벤다이그램 하나로 답이 다 나와. 제발 이 연습 좀 하시라고. 자, 공손용은 어떻게 봤어요? 인과구조를 볼게. 공손용은 물에서 실이 나왔대. 공손용은 물에서 실이 나왔대. 글의 주제는 명실 문제야. 5번이죠. 문과 벌써 사명에다 이름 붙여놨잖아. 1번, 5번이 논리적 모순이잖아. 그럼 좁히고 발췌독도 1번, 5번만 하면 되지. 답이 5번 바로 보이죠, 이러면. 그러니까 주제구조 좁히고 간다는 느낌이 이런 느낌이라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풀 수 있다고 착각 좀 하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자꾸 뭐냐면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너희를 보잖아. 온실 속에 있는 야생마들 같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온실 속에서 곱게 자라는데 너무 제멋대로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 온실 속에서 자랐으면 정형화되고 양분도 엄청 주고 햇빛도 좋고 적절한 이산화탄소 농도에 적절한 일조량에 적절한 양분을 받아서 쑥쑥 커서 있어야 되는데 그냥 내가 봤을 때 온실 속에만 있어. 뭔가 트레이닝 받지 못했어. 그래 알아서 풀려고요. 수학이든 국어든 뭐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자꾸 2단계에서 돌고 돌아. 특히 수학이. 그러면 가장 많은 학습 시간을 가지고 가장 많은 학습 경험을 한 이 과정에서 거의 자유분방하게 나름대로 답만 찾다 보니까 모든 과목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느낌이라니까. 학습이 이루어지질 않아. 변화와 교정과 성장이 이루어지질 않는다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아주 쉬워. 남들이 잘하는 사람 거 보고 배우는 게 제일 쉬워. 제발 그것 좀 해. 나 싸이 보면서 배워. 물론 씨발 몸 키우는 건 배운 건 아니야. 내 몸이 커졌어 똑같이. 그런데 정말 마스터들을 보면은 드럼 치는 한 모습에서도 하고 느끼는 바가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그 감각을 깨우치지 못하면은 평생 걷돌아요 인생이. 잔소리 그만할게요. 영상에 대한 공손용의 견해 부합으로 적절한 것. 자, 그러면 당연히 글의 주제의 한 축인 공손용 견해 물어볼 수 있겠죠. 기업, 이것저것 두 마리 세 개가 모두 하기라면 이것저것 모두 하기라고 부를 수 있다? 공손용은 뭐야? 구분하라는 얘기죠. 공손용은 뭐야? 구분하라고, 하나하나를. 자, 그럼 봐. 뭐라고 했는지 다시 발췌독을 해볼게. 발췌독 볼게요. 봐. 서로 다르대요. 그런데 서로 다른 것들인데 똑같이 이것이라고 지시되면
구별이 안 된대. 혼란이 나타난대. 해결 방법은 엄격한 1대1 됐어요? 다시 한번 얘기한다. 공손용한테 있어서 A학과 B학이 있으면 얘는 명확하게 구분되는 애들이야. 하지만 구분되는 애들을 어떻게? 구분하지 않아버리면 원래는 구분됐던 애를 구분하지 않았으니까 혼란이 생긴다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 엄밀하게 구분해서 해결해야 된다. 이게 기억에 대한 공손용 견해의 핵심 정보예요. 자, 그럼 선지 판단은 이걸 가지고. 1번. 두 마리 학을 모두 학이라는 명으로 부르면 명이 역할을 하여 혼란이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아니, 구분 안 해서 혼란 생긴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야? 이해돼? 지금 공손용 생각은 구분해야 되는 애를 구분하지 않아서 혼란이 생겼는데 혼란이 나타나지 않는다 당연히 틀렸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꾸 내용일치로 들어가면 얘는 계속 헷갈려요. 근데 구조 잡아서 들어오면은 구분 안 되니까 구분되는 걸 구분 안 된다고 해서 혼란이 나타났는데 얘는 구분을 안 했잖아. 그럼 당연히 혼란이 나타나야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논리구조를 잡아야 툭 하고 보이는 거라고. 2번 선지. 학이라는 명은요. 형체를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므로. 왜? 학이 형체 아니야? 검정학 이런 게 흰색학 이런 게 색을 나타내는 거지. 3번. 이것저것이라고 명이라고 부른다면 두 학은 동일한 실이 서로 다른 명이라고. 뭔 소리야 도대체. 동일하지 않다니까. 동일하지 않다. 구분해라. 이게 지금 하고 싶은 얘기잖아. 공손용에. 구분 좀 해라. 구분 좀 해라. 구분 좀 해라. 4번 선지. 학이라는 하나의 명으로 이것과 저것을 모두 지시한다면 바꿔 얘기하면 뭐야? 즉 원래 구분되는 애들을 구분짓지 않는다면 이것과 저것이 실로 서로 구분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 이게 문제 원인이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 맞네. 5번 선지. 학이라는 실을 색을 부르는데 쓰는 단어 없이 학이라는 명으로 부르는 것은 말이라는 실을 흰말이로 부르는 명과 부르는 것과 같은 올바르다고요? 공손용 생각이? 구분하라고 하는 게 공손용 생각인데? 됐어? 그러니까 주제 구조를 야물딱지게 똑바로 잡아놨다면은 괜히 쓸데없는 발치독하다가 터질 일이 없이 그냥 보이는 거라고. 이해됐어요? 이 느낌을 잡아가야지 여러분이 이 게임을 끝내지. 안 그러면 재수삼수 사수하고 있다고. 또는 난 이것밖에 아닌가 봐 라고 여러분의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좌절하거나 이상한 실패의 학습 경험을 하게 돼. 12번 볼게요. 자, 옷이 없어. 뭔 소리지? 항상 하는 얘기죠 우리가. 형 옷이 있잖아. 무슨 옷이 없어? 옷이 없다는 게 아니라 빨간 옷이 있는데 빨간 옷이 없어. 자, 벌써 이제 헷갈리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럼 봐봐. 갑이 얘기하는 이 옷은 어떤 옷이야? 빨간 옷이죠. 이해됐어? 즉 갑이 얘기하는 A 옷은 빨간 옷이야. 빨간 옷이야. 됐어? 그러면 B의 옷과 구분이 되는 옷이죠. 자, 그러면 D의 옷은? 옷은 옷인데 어떤 옷이야? 색이 빨간 옷이 없다는 거예요. 맞니? 자, 그럼 봐. 1번 선지. A라는 명으로 지시한 실과 B라는 명으로 지시한 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맞죠? A 빨간 옷과 그냥 옷은 달라. 그러면 당연히 공손용은 1대1 대응관계로 보겠죠. 그런데 둘 다 옷이라는 똑같은 단어로 표현해버렸잖아. 그러면 공손용의 근거로 봤을 때는 다른데 같은 어휘를 써버리니 구분이 안 되는 문제가 생겼다. 1대1 대응관계가 지켜지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됐어? 2번 선지. A라는 명과 D라는 명이 서로 다른 대상을 지시하고 있다는 것을 A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빨간 옷이고요. B는 그냥 옷이죠. 즉 여기는 색에 관련된 정보고 여기는 형체에 관련된 정보죠. 후기 문과는 하나의 명이 두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실을 지시할 수도 있다. 즉 옷이라는 전체 포함관계 안에 빨간색 옷이 부분집합으로 들어가 있다. 그게 후기 문과의 견해잖아. 이해됐어? 3번 선지. 후기 문과는 B라는 명을 유명을 하나의 개체만 대응하여 사명으로 보겠다. 자, 봐. 여기서 유명은 뭐야? 상대적으로 상위 개념인 옷이야. 하위 개념은 뭐야? 사명, 빨간 그 옷이야. 그러면 사명과 유명, 상위 개념, 하위 개념의 관계로 볼 수 있죠. 옷과 빨간 옷, 상위 개념. 옷, 빨간 옷, 다시 옷, 상위 개념, 빨간 옷, 하위 개념. 이게 후기 문과의 견해. 이해됐습니까? 4번 선지. D라는 명과 E라는 명이 같은 대상을 지시하고 있어요. 봐. 옷이 정말 없다는 게 아니라 빨간 옷이 필요하다. 문맥을 봐. 여기 옷은 이 옷이잖아. 여기 옷은 이 옷이잖아. 지금 이 옷과 이 옷을 맥락적으로 구분하고 있고 특히나 공손용 입장에서는 이거 구분하는 개념 아니에요? 근데 봅시다. 공손용.
D라는 명과 E라는 명이 같은 대상을 지시하고 있으므로 특정 속성이 지정되지 않은 단어로 특정 속성을 가진 대상을 지시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자, 공속령 견해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공속령의 견해는 뭐야? 서로 다른 실인 이것과 저것을 똑같이 옷이라고 부른 거죠. 즉, 빨간 옷과 옷을 똑같이 옷이라고 지칭해서 생긴 문제잖아. 이해됐어? 그럼 같은 대상을 지시하고 있니? 다른 대상을 지시하고 있니? 같은 대상이야, 다른 대상이야. 공손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대상을 같은 어휘로 지시해서 생긴 문제잖아. 이것과 저것이 다른 실, 다른 대상인데 이것을 같은 어휘로 써서 생긴 문제인 거잖아. 공속령 견해는. 이해됐어? 다른 대상을 같은 어휘를 써서 생긴 문제인 거잖아. 같은 대상이 아니라 다른 대상을 같은 어휘로 써서 생긴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선지 하나하나를 떼놓고 OX를 해버리면 틀린 문제는 그냥 틀린 거야. 그런데 틀린 문제를 왜 틀렸는지 분석해서 따지려고 하면 틀렸는데 틀린 이유를 찾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 맞는 건요, 내용 일치로 확인이 되거나 맞는 건 논리적으로 사고 과정에 의해서 확인되기 때문에 맞는 게 맞는 이유는 찾긴 정말 쉬워. 근데 틀린 거는요, 별의별 이유로 다 틀려. 단어 하나를 바꿔 쓰기도 하고 이 단어 저 단어를 막 섞어 쓰기도 하고 논리관계를 뒤틀기도 해. 그 과정에서 도저히 주어진 정보로는 판단이 안 되게끔 선지가 구성되는 경우도 있어. 왜? 맞잖아. 그러니까 틀린 거잖아. 주어진 정보로는 도저히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틀린 거잖아. 그런데 주어진 정보로는 도저히 확인 안 되는 걸 자꾸 확인하려고 하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틀린 이유가 명쾌하게 설명되지 않는 거야. 자,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자고요. 얘 왜 틀렸다고? 공손령 생각은 이게 아니야. 자, 공손령 생각은 적용해봐. 뭐야? 흰 말과 그냥 말은 다르다니까? 빨간 옷과 그냥 옷은 달라. 그런데 너희는 둘 다 말 해버리니 거기서 다른 대상을 같은 어휘로 지칭해 생긴 문제가 생기는 거야. 빨간 옷과 옷, 둘 다 빨간 옷, 다른데, 다른 대상인데 같은 어휘는 옷이라고 지칭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야. 즉, 다른 대상을 같은 어휘로 썼기 때문에 생긴 문제인 거야. 다른 대상을 같은 어휘로 써서 생긴 문제인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그러면 명쾌하게 보이는 걸 정확하게 주제 구조를 뚝 잡고, 정확하게 잡고 힘있게 밀고 나가면 정답이 툭 하고 보이는 걸 주제 구조를 못 잡고 힘없이 자꾸 선지 하나하나에 흔들리다 보니까 틀릴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이게 오답률 탑4인 이유가 그거야. 그러니까 제발 좀 내용 일치로 여러분 중학교 때 고1 때 했던 방식으로 그 무식하게 자꾸 계산만 하고 있지 말고 내용 일치만 하고 있지 말고 머리를 굴리자고요. 내가 말 나온 게 하나만 다시 보여줄게. 미안해. 아까도 얘기했는데. 이거 딱 30초만 봐봐, 얘들아. 이 문제 어떻게 푸네? 아까 3시간에 보여줬어. 이거 어떻게 풀어? 이거 보자마자 3초 안에 딱 하고 뭐가 떠올라야 돼요. 그런데 내가 깜짝 놀랐어. 얘네들 막 3, 4분 만에 막 풀더라고. 그래서 야, 얘네 존나 잘한다. 역시나 1, 2등급을 받아오겠네 한 애들이야. 그런데 풀어놓은 걸 보니까 이걸 왜 이렇게 풀고 있지? 이거 아까 한 15명 있었나? 한 20명 가까이 있었어요. 걔네들이 죄다 어떻게 풀었냐면 대입해서 풀었어. 이거 어떻게 푸는 거니? 이거 오메가잖아. 오메가 세제곱 1이잖아. 규칙석 찾는 거야. 얘를 보자마자 오메가 딱 떠올랐어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아무리 킬러 문제 같은 문제들도요, 전부 다 기초적인 개념에 시작을 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그 근본적인 사고를 여러분이 배우셔야 돼. 이미 뭐 고3은 수학은 이제 나랑은 못해. 고1, 2는 제발 좀 잘 따라오세요. 저 믿고. 자, 다시 와, 이제. 13번으로 옵니다. 가와 나에 들어갈 말. 다음에 설명하는 주요 개념을 활용하여 윗글의 내용 이해를 해보자. 언어 기호가 기표와 기의의 결합이라고 했을 때, 자,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도 봐. 표는 뭐겠어요? 표상 또는 표시. 그 다음에 기의는 의미겠지. 기표는 근데 뭐래? 아, 소리래. 기의는 뭐라고? 의미래. 다시, 기표는 뭐야? 소리. 얘는 의미. 즉, 기표는 언어 기호의 형태래. 기의는 내용이래. 자, 그럼 분류합시다. 기표는 뭐라고? 소리, 형태. 기의는 뭐라고? 의미, 내용. 자, 공손령 입장에서는 뭘 놓고 가라고 본다는 얘기야. 가와 나에 들어갈 말. 가라고 볼 것이고 후기복자 입장에서는 나라고 볼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이렇게 쳐넣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어떻게 하시라고? 지문을 뚫었으면 주제가 잡히고 그 주제가 여기에 박혀야지. 이해됐어요? 자, 그럼 봐. 공손력의 생각은 뭐야? 구분을 싸그리 작작 하란 얘기야. 맞죠? 반면에 후기 묵가는 구분이 되지만 또 구분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아, 뭔 개소리를 하세요?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 그리면 되잖아. 왼쪽이 우리 공손 아저씨, 오른쪽이 우리 묵가 아저씨 생각이야.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공손 아저씨는 완전히 구분하라는 거야. 흰말과 그냥 말을. 반면에 묵가 아저씨는요. 말 아래 흰말과 검은 말이 하위 개념으로 묶여 있으니까 이렇게 포함관계로 볼 수도 있다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 자, 그럼 봐봐. 이걸 가지고 기표와 그의 의를 정리해봐. 자, 봐. 기표는 다시 한번 뭐라고요? 소리. 기표는 다시 한번 뭐라고요? 형태. 기의는 뭐라고요? 내용. 의미라고. 됐어? 자, 그러면 선지 구성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기표 그의 의가 같냐 다르냐를 물어보고 있잖아. 기표 그의 의가 같을 수 있냐 다를 수 있냐를 물어볼 수 있잖아. 이해됐어요? 자, 이거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자. 우리 공손 아저씨는요. 어쨌든 간에 싸그리 작작 구분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실 거고 이 아저씨는 같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할 것 같아 나는. 왜? 흰말 검말 둘 다 말이라고 같은 표기를 할 수도 있잖아. 이해됐어?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또는 흰말 검은말 기표는 다르지만 의미는 말로 똑같다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런 관계를 잡아냈어야 된다고. 됐니? 자, 1분 드릴 테니까 13번 정답 다시 골라보세요. 이거 정확하게 그리시고 가급적 13번 밑에 그리시고 판단해봐 이제. 잘 들어. 우리가 기억, 니은, 디귿, 수학 합답형을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기표는요. 같다, 다르다 두 가지죠. 기기도 같다, 다르다 두 가지죠. 있다, 없다 두 가지를 또 묶어낼 수 있지. 이해됐어? 그래서 선지는 8개를 구성할 수가 있는 거야. 경우의 수를. 여기다가 가나를 섞어버리면은 여기다 추가로 또 2개를 묶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런 선지들 하나씩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경우의 수는 뭐야? 툭툭 쳐나가다가 뭐 하나 지워나가는 거라고. 그래야 경우의 수가 확 주는 거야. 자, 그럼 봐. 1번 선지부터 이제 보니까 기의 뜻이 같아. 그러면 당연히 표기도 같아야 될 것 같아. 그런데 봐. 기억 가의 말 자체는 맞아 보이지만 공손형이 주장한 건 뭐예요? 이건 당연한 거고. 공손형이 특히 주장한 건 뭐야? 너희가 어떤 문제의 원인이 있는 거니? 아니 얘네는 분명히 의미가 달라. 근데 둘 다 니네가 말이라고 쓰니까 문제인 거잖아. 이해됐어? 또는 흰말과 말은 엄밀하게 달라. 의미도 당연히 다르지야. 그러니까 공손형은 기본적으로 다르다로 와야 되는 거예요. 됐어? 반면에 묵자는요. 같을 수 있다는 거야. 흰말과 검은말 표기는 다르지만 말이라는 의미는 같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니? 그렇게 찾아보면 좀 더 쉽게 보였을 것 같아. 그래서 같다 다르다에서 저는 다르다 쪽을 찾으려고요. 자, 그래서 다르다. 자, 기표. 표기가 달라. 표기가 다르면 의미도 달라야지. 맞죠? 달라야지. 달라야지. 오케이. 4번 중에 정답. 됐어? 즉, 첫 번째 접근은 뭐야? 공손용 생각대로 적용해보니까 공손용 생각은 뭐였어요? 네. 다르면 다르다야. 다르면 다르다. 4, 5분 중에 좁혀졌어. 두 번째. 이제 묵가사상 입장 다시 볼게요. 묵가사상은 뭐라고요? 표기, 흰검으로 다르지만, 흰말 검말로 다르지만 어차피 얘도 말이라는 의미 자체는 같을 수도 있다. 4, 5번 중에 봅시다. 그러네. 흰말, 검은말 다르지만 어쨌든 말이라는 의미 자체는 같을 수 있다. 4번 설계 끝이네 그러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 그러니까 정답을 고르는데 필요한 정보는요. 10%도 안 됩니다. 5%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결국 무슨 얘기야? 그 5% 정도를 뽑아낼 수 있는 힘이 있냐 없냐야. 그럼 핵심 원리가 간통이 되는 순간 정답이 툭툭 하고 보이는 건데 그 힘이 약하니까 자꾸 계산으로 들어가. 자꾸 대입으로 들어가. 자꾸 내용일치로 들어가. 딱 3등급이야. 물론 운 좋으면 2등급도 나오겠지. 바꿔 얘기하면 점점점 띨빵해지고 있다는 얘기야. 바꿔 얘기하면 기계에 점점점 대체될 인간들이란 얘기야. 여러분 잘 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잘 들어. 여러분이 5등급이 2등급 되는 거
보다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이 얘기야. 잘 들어. 5등급의 인생이 살기 편할까? 1등급의 1등이 살기 편할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당연히 1등급 인생이 훨씬 살기 편할 거야. 공부에 있어서만큼은. 그런데 여러분이 좀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5등급에서 1등급 되는 게 되게 괴롭다고 생각을 하거든. 전혀 안 그래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 올라가는 게 100 정도의 괴로움이라면 얘는 100의 100제곱 정도의 괴로움이야. 알겠어? 그냥 올라가 버리세요. 그러면 되게 쉬워져. 인생은요, 지수함수예요. 성공도요, 실력도요, 지수함수예요. 그러니까 이 지난한 시간들끼리는 비교도 안 되고 구분도 안 되고 다 똑같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빈부격차도 알잖아. 초반부에 있는 애들이 싸그리 작작 갖고 있는 거라고. 원래 그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 6개월 동안 승부를 보셔야 돼요. 그냥 다른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정리하고 필기하시고요. 질문 올려주세요. 자, 오답 정리 올려주세요.